자, 어쩌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첫 팟캐스트 어쩌면 휴지통 어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조남식 종환입니다. 잘생겼다. 거짓말. 안녕하세요. 저는 주무관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김 차장입니다. 명은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따라왔습니다. 장 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팟캐스트를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팟캐스트 어휴는 홍보 담당자인 주무관과 대행사 직원들이 모여 규제 합리화 홍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본격 홍보 실무자들의 수다 콘텐츠입니다. 와.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목소리 아닌가요? 그 고등학교 방송반 점심시간에 들리는 그런 톤으로. 아나운서 같아요? 아니요. 아, 네.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콘텐츠 소개는 장 과장님이 해주셨으니까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이제 김 차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규제 합리화는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규제는 고치고 꼭 필요한 건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차장님께서 팟캐스트 아이디어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사실 좋았거든요. 뭐 규제 소식을 알리고 홍보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규제하면 어렵다, 재미없다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더 여유롭게 규제 의견 나누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그런 얘기를 하자. 두 분 다 출연에 대한 건 괜찮으시죠? 저 솔직히 말하면은 쫄리죠. 사실 이런 기회도 없었고, 근데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가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팀원들을 어르고 달래고 살짝 협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꼬시긴 했는데, 오히려 제가 허둥지둥 정신 못 차리고 있을까봐 많이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따라온 장 과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전부 다 그 아이예요. 그래도 걱정한 거에 비해는 표정이 아직까지는 밝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규제 이야기로 좀 해볼까요, 그럼 부모님? 네. 팟캐스트 어휴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 달에 규제 합리화를 홍보하면서 기억에 남는 규제 소재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차장님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과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했던 그 약물운전 관련해서 다뤘던 규제 개선 사례가 좀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좀 일상에서 해당이 되는 개선 사례여서 더 와닿은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개그맨 또 코미디언 아주 유명하신 이병규 씨도 관련해서 한 차례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차량 사고도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는 걸로 최근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약물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해요. 흔히 저희가 약을 처방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19, 30분 정도가 보통 늘 그렇게 이야기만 듣고 또 그것만 기억하게 되는데, 약 먹었다. 사실 만약 그런 약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성분이 있다면 반드시 안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미흡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이었다라는 게 많이 아쉽고, 또 이제라도 좀 개선이 돼서 또 가이드가 마련이 됐다라는 게 되게 와닿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이기도 했어요. 진짜 찐 국민의 의견이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와닿긴 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저희가 SNS 통해서 소개를 했어도 아마 가장 크게 공감했던 콘텐츠가 또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돼요. 네. 누구나 해당할 수 있고. 장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선 사례 어떤 게 좀 와닿았을까요? 저는 저희 이제 왓츠인마이 규제백 하면서 준비했던 그 민원 수정 확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소재를 주무관님한테 이제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지?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걸 정말요? 꿀벌을 위한 건가? 이러면서 막 살면서 민원 수정이라는 단어를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이 좀 웬만하면. 어렵죠. 그렇죠. 민원이 뭔지부터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챗GPT랑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민원 수정 확대를 하는 게 꿀벌들한테 왜 도움이 되는 거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보다 보니까 네. 꿀벌도 물론 중요한데 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애매한가 봐요, 입장이. 네. 내 산에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꿀벌 키우는 분들은 왜 꿀나무를 베버리냐 이러고 산주 입장에서는 또 그 나무를 베고 다른 수종을 막 해야 되고 막 그런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정확히 주게 되면은 산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 나무를 뭐 그대로 키우거나 유지하는 게 좋고, 꿀벌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꿀나무니까 좀 냅둬라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제가 찾아봤던 보도자료나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GPT랑도 얘기를 하다가 주무관님께도 연락을 드렸다가 그다음에 그랬구나, 그런 점들이 이제 꿀벌을 보호하는 정책이 이제 이 민원 수정 확대라는 규제 합리화였구나를 이해를 하게 돼서 제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철저히 제 위주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규제실에 있지만은 네. 모든 법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규제 사례가 오면은 이게 규제 사례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ChatGPT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저를 납득하기 위해서 이게 왜 규제냐 그러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좀 재밌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규제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단어도 아니고 또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하고 명확하게 지금 내가 잘 설명을 하고 있나도 스스로 또 자문하게 되는 그 홍보 소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규제를 이거를 잘했다라고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누구한테는 규제가 완화된 거지만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키우는데 밖에서는 규제 완화하고 뭐 합리화하고 하다 집에 가면 규제를 하거든요. 이제. 이리 와 하지 마, 뭐 안 돼. 안 돼, 멈춰.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솔직히 현타가 온다. 인간적으로 이런 게 우리가 이게 규제에 대해 얘기하는 게 팟캐스트하는 이유 같아요. 저 규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고받으면서 네. 규제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넣어 볼게요. SNS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암묵적인 룰, 축구임 어디까지 적정선인가? 이게 본격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콘텐츠에. 규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정적인 건 아니다. 우리 일상에 규제가 필요하고 좀 모두가 규제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축의금이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누가 나라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친구 관계는 사실 뭐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회사 사람들이나 뭐 이런 관계에서는 좀 통용될 수 있는 적정선의 금액을 제시해 주는 것도 김영란법처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신선하네. 머리가 깨이는 느낌입니다. 축의금 규제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막 만들고 그러면은 막 소송 걸리고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아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뭐 5단위로 끊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축의금을 한번 정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얼굴만 알면 5만 원을 내고 친밀감이 있으면 10만 원을 내라. 근데 5만 원 내면 양심상 밥은 패스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규제는 법으로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를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리 정하기가 어려워요. 있지도 않은 문제를 벌써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규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 하는 사람 5만 원, 뭐 더 친한 사람 10만 원 정해놨는데 갑자기 물가가 올랐다. 그럼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야, 물가가 올랐으니까 얼굴 하면 7만 원으로 하자.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재밌어요. 양해를 배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정부 맨날 이렇게 늦게 오냐, 뒷북치냐. 근데 아무래도 규제라는 거는 통제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실험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 부작용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의 공식 답변 같아가지고 그냥 숨지기고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납득은 됩니다. 보도자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규제 말고 용어를 살짝 뭐 암묵적인 룰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을 하면은 공식 답변이 아니라 주무관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얘 울어요. 우리 주제가 규제 합리화인데 암묵적인 룰 합리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제니까. 규제를 물어보시니까. 네. 규제에 대해서 편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요. 좋아요. 그럼 미친 척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죠. 그럼 이원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밑에 저는 이거 되게 저와 오히려 그 주무관님께서 더 많이 고민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주제 같거든요. 이게 부하 직원이 제시하는 식사 메뉴 반려 가능한 횟수를 만들자라는 건데. 감았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쵸, 이제 공감이 되니까 이제 오네. 오죠. 규제 해야 돼 이거는. 규제 필요해 이거는. 규제 필요하다. 주무관님 입장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시켜야 되는데 시켜놓고 그거 말고 이러면 이제 여러 명 곤란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메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사랑 같이 식사 자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장님하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차장님이 아무거나라고 해서 제가 그럼 뭐 햄버거 드실래요? 근데 햄버거 말고 이 거부권. 네. 그렇죠. 식사 메뉴를 들었을 때 거부권을 제한하자. 네. 한 3번 얘기하면 그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3번까지도 안 돼요. 저는 한 번 정도만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회사 마음의 편지를 여기다 쓰시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를 타겟팅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몇 번까지 반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번만 반려가 한 번은 가능했으면 세다. 좋겠다. 자기가 관리자되면 안 그럴 거면서. 근데 저는 사실 말씀드렸죠. 선택장애라서 누가 그거 먹자 하면 오케이 콜 하는데 이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속 시원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김치찌개 먹자. 제육볶음 먹자. 이렇게. 저는 이제는 오히려 위보다 아래가 더 많은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관리자 말씀해 주시죠.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더 많으면 좋죠. 따지고 보면 밑에 직원 친구들도 충분히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답을 맞춰봐 하고 자꾸 거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럼 거잖아요. 이거 거부권 한 번 받고 그럼 대신 상사가 뭐 먹자고 했을 때 얼굴 찌푸리지 않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어서
직장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연인 사이까지 확대 적용하면 어떨까? 아, 그죠? 연인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쵸. 거기서 법적 허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간단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주무관님 어떠세요? 저는 근데 이게 어휴니까 아까 예를 들면 뭐 다른 촬영에 대한 비하인드나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비하인드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아. 그거에 대해 뭐 촬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나요? 그냥 그저 죄송하죠. 아이고 죄송하다. 이거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왓츠인더 규제백이라는 걸 촬영한 걸 썸네일만 보셔도 느낌이 확 오실 텐데 지금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의 입장도 좀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은 조금 힘들었는데 나보기가 끼워. 근데 적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게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다른 채널에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정말 파격적이기도 했고 근데 또 나름 또 보다 보면 되게 친근하게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그 스모키는 절대 잊지 못할 스모키잖아. 저는 죽은 게. 죽은 이화에서 게, 죽은 게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보는 분들이 노력이 가상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맞아요. 애쓴다. 네, 첫 해부터 그 의상은 정말 애쓰는 의상이거든요. 비치는데 그렇죠. 오죽하면은 이화 의상 입으셨을 때 김 차장님께서 1화보다 약한데 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자꾸 뭘 더 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고 어차피 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꿈을 위해서 마음에. 제 한몸을 불쏘시개로 쓰시죠. 뭐 써보시죠. 뭐 이미 나중에는 단체로 또 그런 걸 해보면 스태프들도 같이 저희 촬영팀 예. 감독님들하고 네. 걸리셨어. 그러고 그 주무관님 하고 싶으셨던 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하다. 네, 혹은 좀 뭐- 이런 부분은 좀 오죽하면은 주무관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규제를 소개했을까라는 뭐 심경도 좋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무릎 꿇을까요? 아니 제가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규제가 어쨌거나 제가 규제 업무 담당자라서가 아니라 알면 좋은 거고 중요한 건데 잘 모르시잖아요. 오죽하면 공무원들도 아직도 어색해하고 그래서 알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생각을 해주셔서 근데 좋은 아이디어 자꾸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커트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자 했는데 종이에 시킬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시키는 종이에 분명 없었는데 뭐 저희가 네. 그렇죠 뭐 여기까지 온 마당에 물을 수도 없고 네. 너무 어려운 소재다 보니까 더 저희 주무관님하고 사전에도 회의도 많이 하고 있을 때 소재 자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친근하고 좀 거부감 없이 허들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저희의 목표는 스킹적 요소로 시선은 잡아끌 수 있겠다. 규제는 듣지 않아도 뭔가를 얘기하는 주무관님에게 주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의 미션은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대학 때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이 연극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기억될 수 없다면 상처로 남고 싶었어. 오,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근데 되게 깊은 상처일 수도 있겠어. 예, 되게 쓰라리고 잘 네, 쉽게 아물지 나쁘지 않아. 않고. 쉽게 아물지 않는 거죠. 예. 큰일 났다. 모쪼록 저희에게 좋은 추억 선사해 주신 주무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뭐 규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지만은 규제가 무조건 없애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좀 친숙하게 대하고 네. 또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조음이라든가 아니 이건 근데 이런 그게 다 규제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거 있으면은 현재에 맞게 보완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게 규제 합리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얘기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한 규제 소식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주무관님 물론 즐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굉장히 즐겁군요. 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즐겁고 세상에. 중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웃다만 가는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던 게 좀 정상적인 공무원의 모습을 조금 한번 어필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이가 셋이래요, 여러분. 책임감이 막중한. 잠깐만 됐어. 이 분위기 좀 우리나라 국가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지금 팟캐스트 자체가 사실 되게 즐겁거든요. 재미있고. 근데 왜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아니, 어쩌면 휴지통 뭐 이거 괜찮나 약간. 근데 이 어쩌면 휴지통이란 타이틀 저희 차장님이 지으신 건데. 야, 이 과정이 좀 대단하다. 괜찮겠죠? 뭐 휴지통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려나? 이게 또 야,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선을 그을. 예, 비우지만 않으면 보관은 되니까요. 휴지통을 비우지만 않으면 다음 2회 때는 좀 더 정돈되고 네. 더 재미난 일을 벌인 후에 또 이렇게 정답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네, 마지막
뭐 주무관님께서 인사를 해주시죠. 살려주십시오. 네. 안녕. 살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